원술은 양식이 풍부한 회남에 있었고 손책에게서 받은 옥새도 있어 황제를 칭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유방은 일개 병사였는데도 천하를 소유했는데 나의 가문은 4대의 삼공을 지냈으니 황제에 올라야겠다. 주부 염상이 반대했으나 다시 반대하면 목을 베겠다고 호통을 치고 제사를 지내며 자칭 황제를 칭합니다. 그러나 한윤이 조조에게 참수당했다는 소식에 격노하며 대군 20만 명을 7길로 나누어 서주를 정벌하게 합니다. 원술은 연주자사 김상에게 군대에 돈과 군량을 보급토록 요청했으나 김상이 거절하자 죽여버립니다. 원술의 대군이 진격해 오자 진궁은 여포에게 서주의 재앙은 진규부자가 불러온 것으로 진규와 진등의 목을 베어 원술에게 바치면 물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포가 진등을 죽이려고 하나 진등이 계책을 내어놓습니다. 한성과 양봉이 원술에게 가 있는데 서신을 보내 안에서 호응토록 하고 유비와 밖에서 협력하면 원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포는 진등에게 직접 서신을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진등은 원술의 칠로군 중 육로군을 이끌고 오는 한섬을 합의로 가서 만납니다. 진등은 한섬에게 원술은 의심이 많아 훗날 해를 입을 것이요 라며 여포의 편지를 보여주자 한섬은 칠로군을 이끌고 오는 양봉과 함께 원술을 공격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진등이 여포에게 보고하자 여포는 군사를 출동시킵니다. 밤에 한성과 양봉이 도처에 불을 질러 여포를 돕자 원술의 부장 장우는 패하여 달아납니다. 여포가 기령의 군사와 마주쳤을 때도 한성과 양봉이 도와 기령은 대패합니다. 여포는 원술의 군대를 만납니다. 원술이 여포에게 주인을 배반한 노비놈아 라고 욕설을 퍼붓자 성난 여포가 나아갔고 원술의 군사들은 도망갑니다. 원술은 도망가는데 앞에서 관우가 나타나 또 대패하여 회남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포는 관우와 양봉, 한섬 등을 크게 대접합니다. 관우는 작별하고 돌아갑니다. 여포는 한성과 양봉을 서주에 머물게 하려고 했으나 진규가 여포에게 한섬 양봉이 산동을 전가하고 있으면 여포 장군은 산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여포는 한섬 양봉을 낭야에 보내 주둔케 합니다. 진등은 부친 진규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두 사람을 서주에 머물게 해서 여포를 죽이게 하지 않으십니까? 진규는 진등에게 말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여포에 협조한다면 호랑이에게 발톱과 이빨을 보태주는 꼴이 된다. 진등은 부친의 고견에 감탄합니다. 한편 회남으로 돌아간 운술은 손책에게 군사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손책은 화를 내며 편지를 써서 거절합니다. 내 놈이 제멋대로 황제라 부르는 대역 죄인인데 내가 도울 수 있겠느냐. 편지를 읽은 운술은 소리칩니다. 어린 놈이 감히 훈계를 내 먼저 손책부터 공격하리라. 그때 조조의 사신이 도착해 손책을 회계태수에 임명하고 원수를 정벌하게 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손책에게 조언합니다. 원술은 아직 군사가 많아 대적이 힘들 수 있으니 조조에게 남쪽을 정벌하라고 요청하고 우리는 뒤에서 호응하시지요. 손책은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뜻을 전합니다. 조조가 손책의 편지를 읽고 있는데 원술이 지방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와 조조는 조인에게 허도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원술을 공격하기 위해 출정합니다. 조조는 손책, 유비, 여포를 모이게 합니다. 유비는 조조에게 한성과 양봉의 수급을 바치며 이 두 놈이 민가를 약탈하여 제가 목을 베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조조는 여포를 왼쪽에 유비를 오른쪽에 두고 자신은 중군에 있으면서 통솔했고 하우돈과 우금을 선봉으로 삼습니다. 원술은 교유에게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선봉에 서게 합니다. 두 군은 수천의 경계에서 마주칩니다. 교유는 하우돈의 4만만에 찔려 죽습니다. 이때 손책이 합류합니다. 양대장이 원술에게 조언합니다. 수치는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니 싸우지 않고 기다리면 조조는 군량이 떨어질 것이고 폐하께서는 회하를 건너가서 곡식을 얻고 조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원술은 군사 10만으로 수춘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회하를 건넙니다. 예상대로 조조의 군사는 군량이 떨어지자 조조는 창고를 관리하는 왕후에게 곡식을 조금씩만 주라고 명합니다. 왕후는 조조에게 묻습니다. 병사들이 원망하면 어찌하오리까? 조조는 왕후에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계책이 있느니라. 왕후가 군사들에게 곡식을 조금씩만 나누어 주니 군사들은 모두 원망을 합니다. 이에 조조는 왕후에게 너는 죄가 없으나 전체 군사의 사기를 위해 너의 머리를 벤다. 저 자식은 내가 부양하겠다. 고 말하고는 왕후의 머리를 벤 후 장대에 높이 걸고 소리칩니다. 왕후가 고의로 곡식을 조금씩만 주고 곡식을 도둑질했기에 처형하였다. 이후로는 군사들의 원망이 해소됩니다. 다음날 조조는 장군들에게 명령합니다. 사흘 내로 성을 깨뜨리지 못하면 모두 참수하겠다. 조조는 직접 성 아래로 나가 도랑을 막고 구덩이를 메우는 일을 감독하고 게을리하는 자들은 베어버리니 조조의 군대는 기세를 올려 성으로 올라가서 성 안으로 들이닥쳐 원술 군사들을 참살합니다. 얼마 후 보고가 들어옵니다. 유표에 의탁했던 장수가 남량을 공격했는데 조홍이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포는 서주로 돌아가고 손책도 떠납니다. 조조는 유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소패의 군사를 주둔케 하는 것은 함정을 파서 호랑이를 기다리는 굴갱 대호의 계책이요. 진규 부자와 언론하시면 나도 밖에서 지원하리다. 유비는 소패로 돌아가 주둔합니다. 조조가 허도로 회군하자 단회와 옥습이 이각과 곽사를 죽여 머리를 바치러 옵니다. 조조가 이각과 곽사의 수급을 성문에 걸어 사람들에 보이게 하니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황제는 연회를 베풀고 단회와 옥습에게 장안을 지키게 합니다. 조조는 순욱을 허도에 남기고 자신은 장수를 공격하러 남량으로 출병합니다. 조조는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밀밭을 밟는 자는 모두 참수하겠으니 백성들은 놀라지 마라. 그러나 조조의 말이 밀밭으로 들어가 밭을 망쳐 놓습니다. 조조는 내 자신이 내가 만든 법을 어겼으니 자결하겠다. 며 자신의 목을 배려하자. 곽가가 말립니다. 옛날의 책 춘추에 존귀한 분에게는 법으로 따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에 조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자 병사들은 두려워하며 군령을 따릅니다. 장수는 조조에게 욕을 합니다. 너는 염치가 없으니 금수와 같은 놈이다. 조조는 허저를 내보냈고 장수는 장선을 내보냈으나 4만 만에 장선은 목이 잘렸고 장수는 남량성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조는 서문 앞에 장작을 쌓게 하고 군사들에게 성을 오르게 명령합니다. 이를 본 가우는 장수에게 조언합니다. 조조의 의도를 알아냈습니다. 적의 계책을 역이용하는 장계취계를 써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18회 동영상은 곽가의 10승 10패론입니다.
조만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